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고요한 달빛 아래 마을 어귀 오래된 느티나무 그림자가 스산하게 드리워진 한적한 밤이었습니다. 조선 팔도 어디든 있을 법한 작은 마을.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에 세월의 덮개가 앉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댁이었습니다. 김진사댁에는 얼마 전 혼인하여 들어온 새 며느리 어여쁜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연화를 못마땅해 하며 모질게 대했습니다. 시집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연화의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모진 구박과 냉대 속에서 연화는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식구들 모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연화를 외면하기 일쑤였고 남편조차도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내를 감싸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하루는 눈물과 한숨으로 시작해 눈물과 한숨으로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기구한 팔자에 혀를 내둘렀고 김진사댁의 며느리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안타까움과 동정이 교차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시어머니의 등살을 막아설 용기를 내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멀찍이서 지켜보며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운명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복수 대신 은혜를 택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작은 정성으로라도 시어머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가정에도 평화를 가져다 줄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따뜻한 물을 데워다 놓았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꼼꼼하게 쓸고 닦아 집안을 정돈하고 식사 때마다 가장 좋은 반찬을 시어머니께 먼저 권했습니다. 그 반찬들은 연화가 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정성껏 만든 것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오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발치에 미리 덮여둔 돌멩이를 가져다 놓아 차가운 발을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혹 시어머니의 잠자리가 불편할까 하여 이부자리를 고르고 시어머니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질까 하여 늘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의 작은 친절조차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누가 그런 시시한 정성을 바란다고 이리 호들갑이냐.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꾸중 속에는 비난과 조롱 그리고 연화를 향한 끝없는 냉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꽃처럼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녀의 뺨은 여위고 눈빛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마을 잔치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연화에게 냇가에 나가 발을 씻고 오라 명했습니다. 때는 늦가을을 지나 한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였고 냇물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연화의 발은 금세 새빨갛게 변하며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집살이가 고되지 않아 살이 찐게로구나. 며느리라면 이 정도 추위는 이겨내야 하는 법 하며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옆에 서 있던 친척들과 이웃들도 차가운 시선으로 연화를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동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울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연화를 불쌍히 여겼지만 시어머니의 등살에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유일한 위안은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스스로를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낮 동안 시어머니와 식구들의 옷을 기우고 꿰맨 후 남은 자투리 1000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이어붙여 시어머니가 즐겨 입으시는 두루마기 안에 덧댈 따뜻한 조끼를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할 때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의 바늘 끝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멸시가 아닌 오히려 연민과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된 조끼는 비록 허름한 천으로 만들어졌지만 연화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조끼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연화의 눈물과 땀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응축된 희망의 조각이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매서운 겨울의 문턱을 넘어 초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여전했지만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날씨는 매서웠고 시어머니는 잔병치레가 잦아지셨습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이 잦고 몸살 기운이 도는 시어머니를 보며 연화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은 창백했고 기침 소리에는 힘겨움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선뜻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행여 또다시 꾸중만 듣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아픈 소리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머님, 밤새 편찮으셨습니까? 제가 따뜻한 차를 다려왔습니다. 기침에 좋다고 하여 직접 약초를 구해 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연화를 흘겨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매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조심스럽게 차를 올렸습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이 시어머니의 방안을 은은한 향기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더 추워하실까봐 자신이 만든 조끼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주저하는 손길로 조끼를 내밀며 연화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기워 만든 옷입니다. 혹여 추위에 시달리실까 염려되어 부디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에서 조끼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연화는 또다시 꾸중을 들을까봐 가슴을 졸이며 고개를 떨구고 숨죽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여전히 냉기가 감돌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끼를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조끼의 이음새를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끼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연화가 밤늦도록 몰래 수놓았던 글귀였습니다. 어머님,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못난 며느리 연화 올림.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 작은 글귀에서 연화의 진심과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 듯 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눈빛에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껏 연화를 향해 쏘아지던 날카로운 비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회한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인간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들면서 그 조끼를 두루마기 안에 덧대어 입었습니다. 낡은 옷 속에서 느껴지는 연화의 따뜻한 마음이
시어머니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창백했던 안색은 조금이나마 혈색을 찾았고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연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동안 단 한 번도 연화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의 날카로움과는 사뭇 다른 희미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야, 어제 네가 준 조끼가 참 따뜻하더구나. 고맙다.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동안 연화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한순간에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 햇살처럼 연화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의 서러움과 감격이 뒤섞인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복수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알 수 없는 감정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생을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너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었. 나는 그저 나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을 뿐이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어린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그 주름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참으로 모질게 대하셨단다. 나는 너처럼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 하지만 우리 어머니께서는 나를 늘 나무라시고 구박하셨어. 너처럼 매일 눈물 흘리며 살았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한다고, 며느리라면 강인해야 한다고 나름대로 너를 단련시키려 했던 것이다. 너에게서 내 어린 시절의 나약한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더 모질게 대했는지도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말에 연하는 충격과 함께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행동 뒤에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던 과거와 며느리를 향한 비뚤어진 걱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그 상처를 다시 연화에게 되물림하려 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던 세월의 간극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 댁에는 전에 없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연화를 구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일에도 연화를 칭찬하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연화에게 문의를 시키기보다는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해먹이고 옷이라도 한 벌 더 지어주려 애썼습니다. 연화 역시 시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시며 시어머니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친어머니와 딸처럼 돈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의 놀라운 변화를 보며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찌 저리도 모질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단 말인가. 필시 연화 며느리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음에 틀림없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연화의 진심 어린 은혜가 만들어낸 기적임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을 넘어 팔도 강산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효부라 칭하며 칭송했고 연화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되는 아름다운 야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슴을 울리는 감동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연화는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가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녀는 늘 부모님의 정을 그리워하며 외롭고 쓸쓸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의 친정,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마을에서 소문난 효녀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끼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며칠 밤낮을 울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효심에 감동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를 그토록 그리워하던 시어머니가 어찌하여 며느리에게 그토록 모질게 대했을까요?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깊어졌고 기력은 쇠해져만 갔습니다. 연화는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잠시도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약을 다리고 몸을 주무르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시어머니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마지막 고해 성사를 하듯 힘겹고도 절박했습니다. 내게는 내 마음속에 평생 묻어두었던 한 가지 비밀이 있단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회한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비로소 털어놓을 수 있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사실 난 네 엄마와 친자매처럼 지냈던 아주 가까운 이웃이었단다. 내 어머니는 내게 늘 진심으로 대했고 나에게 없는 따뜻함과 밝음을 가득 지닌 분이셨지. 나는 그런 내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시기하고 질투했단다. 그분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을 만큼 그토록 아주 못된 마음을 먹었던 적이 시어머니의 고백에 연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시어머니는 자신이 알던 그 모진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한없이 여리고 나약한 노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렸다. 내 마음속에 뿌리내린 그 못된 마음이 어쩌면 너의 어머니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는 불행을 불러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 그래서 너를 만나고 나서 나는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싶었단다. 너를 부드럽게 대하면 어쩌면 내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사라지고 네 어머니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하지만 난 그렇게 못했다. 생각만이 가전했던 거지 행동은 아니었어. 하여 너를 괴롭혔단다. 너에게 행했던 모든 악행은 실은 나 자신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 하지만 너는 너의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강인하더구나. 나의 모든 모진 구박에도 너는 결코 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갚으려 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렴.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였던 모든 모진 행동들이 실은 연화를 향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자신을 향한 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통해 시어머니는 연화의 진심 어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시어머니의 회한과 자신의 슬픔이 뒤섞인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복수 대신 은혜를 택한 연화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인간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효부연화전이라 불리며
조선 팔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지혜와 인내심에 감탄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한 시대의 한 줄기 빛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차가운 겨울 바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피어난 한 송이 매화처럼 연화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영원한 야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